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동양 철학의 핵심이자 우주의 근본 원리를 담고 있는 주역의 기본 원리, 특히 음양의 세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3000년의 역사를 가진 주역은 단순한 점술서가 아닌 우주와 인간의 변화 원리를 담은 철학서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주역의 핵심인 음양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음양의 세계로 들어가 보실까요? 음양 사상은 고대 중국에서 자연 현상을 관찰하며 발전했습니다. 고대인들은 낮과 밤, 해와 달, 하늘과 땅처럼 세상의 모든 것이 서로 대립하면서도 상호 보완적인 두 가지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양은 밝음, 활동성, 외향성, 하늘, 남성적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태양, 불, 산과 같이 위로 솟아오르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양의 성질은 단단하고 뜨겁고 밝고 적극적인 특성을 가집니다. 반면 음은 어둠, 정적, 내향성, 땅, 여성적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달, 물, 계곡처럼 아래로 흐르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음의 성질은 부드럽고 차갑고 어둡고 수용적인 특성을 가집니다. 중요한 것은 음양이 단순히 좋고 나쁨의 가치 판단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음양은 서로 대립하는 동시에 상호 의존적이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태극도에서 볼 수 있듯이 음 속에는 양이, 양 속에는 음이 존재하며 서로 변화하고 순환합니다. 주역에서 음양은 어떻게 표현될까요? 주역에서는 음양을 효라는 기본 단위로 표현합니다. 양효는 굵은 실선으로, 음효는 중간이 끊어진 이분선으로 나타냅니다. 이러한 음효와 양효가 3개씩 모여 궤를 형성합니다. 예를 들어 3개의 양효로 이루어진 궤는 건궤로 순수한 양의 에너지를 상징하며 하늘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3개의 음효로 이루어진 궤는 곤궤로 순수한 음의 에너지를 상징하며 땅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음효와 양효의 조합으로 총 8개의 기본궤, 즉 8궤가 만들어집니다. 8궤는 건, 태, 리, 진, 손, 감, 간, 곤으로 각각 하늘, 연못, 불, 천둥, 바람, 물, 산, 땅을 상징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8궤가 상하로 조합되어 64궤를 형성하는데 이것이 바로 주역 전체의 구조를 이루는 기본 원리입니다. 음양은 단순한 대립관계를 넘어 5가지 중요한 관계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리들은 주역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첫째, 상대성의 원리입니다. 음과 양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어떤 것이 음인지 양인지는 비교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봄은 겨울에 비해 양의 성질이지만 여름에 비하면 음의 성질을 가집니다. 둘째, 상호 의존성의 원리입니다. 음이 없으면 양도 존재할 수 없고 양이 없으면 음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높음이 있어야 낮음이 있고 앞이 있어야 뒤가 있는 것처럼 음양은 서로를 정의하고 의존합니다. 셋째, 상호 소장의 원리입니다. 음이 극에 달하면 양으로 변하고 양이 극에 달하면 음으로 변합니다. 이는 자연의 순환 법칙처럼 음양이 끊임없이 소멸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낮이 길어지다가 하지를 기점으로 다시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다가 동지를 기점으로 다시 짧아지는 것이 그 예입니다. 넷째, 상호 전화의 원리입니다. 음과 양은 서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물이 얼음이 되고 얼음이 다시 물이 되는 것처럼 상황과 조건에 따라 음양은 서로 변화합니다. 주역에서 이것은 변효로 표현되며 궤가 다른 궤로 변화하는 원리를 설명합니다. 다섯째, 무극과 태극의 원리입니다. 음양이 분화되기 전의 상태를 무극이라 하고 음양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상태를 태극이라고 합니다. 주역에서는 혼돈에서 질서가 생겨나고 다시 새로운 혼돈으로 돌아가는 순환 과정을 중요시합니다. 이러한 5가지 원리는 주역이 단순한 점술이 아닌 우주와 인간 삶의 변화 원리를 담은 철학적 체계임을 보여줍니다. 주역의 64궤는 어떻게 형성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8궤가 상궤와 하궤로 조합되어 64개의 궤를 이룹니다. 각 궤는 6개의 효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육효라고 합니다. 64궤 중 가장 첫 번째 궤인 건궤는 6개의 양효로 이루어져 있으며 순수한 창조적 에너지와 하늘의 원리를 상징합니다. 반대로 두 번째 궤인 곤궤는 6개의 음효로 이루어져 있으며 순수한 수용적 에너지와 대지의 원리를 상징합니다. 그 외의 궤들은 음효와 양효의 다양한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궤는 자연과 인간 세계의 특정 상황이나 변화 패턴을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 수천궤는 시작의 어려움을, 몽궤는 젊음의 혼란을, 수궤는 기다림과 성숙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64궤의 조합은 단순한 기계적 조합이 아니라 자연의 변화 법칙과 인간 삶의 다양한 상황을 체계적으로 분류한 결과입니다. 음과 양의 배열에 따라 각 궤는 고유한 에너지와 의미를 가지며 이는 주역이 인간 삶의 모든 상황을 포괄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역에서 역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음양의 변화는 시간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주역은 이러한 변화의 원리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주역에서 말하는 변화는 3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는 단순함, 둘째는 변화함, 셋째는 불변함입니다. 이것은 변화 속에서도 불변하는 법칙이 있고 복잡한 현상 속에서도 단순한 원리가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역에서 시간은 선형적이 아닌 순환적 개념으로 이해됩니다. 음이 극에 달하면 양으로 변하고 양이 극에 달하면 음으로 변하는 것처럼 모든 상황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반드시 변화합니다. 좋은 시기가 있으면 나쁜 시기가 오고 나쁜 시기가 있으면 다시 좋은 시기가 옵니다. 이러한 음양의 변화 원리는 주역 점술의 기본 원리이기도 합니다. 특정 궤가 나왔을 때 그 궤의 음양 배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변효를 통해 앞으로의 변화 방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음양의 원리는 고대에만 유효한 개념이 아니라 현대 생활에서도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첫째, 균형 잡힌 생활 방식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과 휴식, 활동과 명상, 말하기와 듣기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은 건강하고 조화로운 삶을 위해 중요합니다. 둘째, 인간관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주는 것과 받는 것, 이끄는 것과 따르는 것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친 관계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셋째,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 행동과 수동적 관찰, 분석적 사고와 직관적 통찰을 균형 있게 활용할 때 더 효과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넷째, 건강관리에도 적용됩니다. 전통 동양의학에서는 인체의 질병을 음양의 불균형으로 보고 이를 조절하여 건강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음양의 원리는 단순하면서도 깊은 지혜를 담고 있어 현대 삶의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역의 기본 원리인 음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음양은 단순한 이분법적 구분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이고 변화하는 우주의 기본 에너지입니다. 이러한 음양의 원리는 주역 64궤의 기본 구조를 이루며 인간 삶의 모든 상황과 변화를 설명하는 철학적 틀을 제공합니다. 음양의 지혜는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며 현대 생활의 다양한 측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균형과 조화, 변화와 순환의 원리는 우리가 더 지혜롭고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8궤의 의미와 상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각 궤가 상징하는 자연현상과 인간 심리, 그리고 삶의 상황들을 탐구하며 주역의 지혜를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음양의 조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